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 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냐면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수학 교육에서 어떤 역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알면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친구들이 학습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왜 키워야 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수학학습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친구들이 가끔 질문을 해요. 선생님, 왜 수학은 왜 배워요? 라는 질문을 할 때 선생님은 반대로 물어봐요. 여러분은 수학을 왜 배운다고 생각을 하세요? 라고. 그럼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대학을 가기 위해서요. 라고 좀 많이 얘기하겠죠. 그럼 과연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도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 수학을 배우고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지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이거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사실 활용한다라고 하는 게 몸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2차함수나 1차함수, 2차 방정식 이런 것들을 배웠을 때 이걸 생활 속에서 어떻게 써먹지라고 하는 거는 극히 눈에 보이는 건 아주 적은 거죠. 비율 계산하는 거라든가 농도 계산, 속도 계산 이런 것들. 그럼 다양한 어떤 학문 분야에 이게 적용이 되는데, 그걸 느낄 때쯤은 언제냐면 대학에 가서 본인이 이공 계열이 됐던 자연과학 계열이 됐던 그쪽 계열로 가서 어떤 전공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수학에 아주 기초적으로 바탕이 돼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쪽으로 진로를 가는 친구들한테는 이게 어떤 학문에서 이게 필요한지를 몸으로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2015에서 수학교육이 추구하고자 하는 6가지 역량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 그걸 키우는 게 목적이에요. 첫 번째. 그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 볼게요.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문제를 이해를 하고 해결 전략을 탐색하며 해결 과정을 실행하고 검증 및 반성하는 단계를 거치도록 한다.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한 8줄로 돼서 또 설명이 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수학 교과 시간에 배우는 문제만을 얘기하진 않아요. 생활 주변이나 사회, 자연현상 이런 것들 속에서 파악되는 모든 문제를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쨌건 수학적 사고나 수학적 지식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능력을 키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자꾸 푼다라고 해서 이게 길러지는 게 아니라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친구는 선생님 어려운 문제가 많은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지 몰라도 정말 좋은 문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양한 원리와 개념을 사용해서 다양한 풀이 과정을 생각해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이게 한정되어 있진 않구나 라고 하는 걸 친구들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보면은 추론 능력이라는 말이 나와요. 추론 능력. 좀 말이 어렵죠. 추론. 예측한다? 예상한다? 이렇게 비슷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용어상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관찰과 탐구 상황에서 귀남 유추 등의 개인적 추론을 사용하여 학생 스스로 수학적 사실을 추측하는 거죠. 적절한 근거에 기초하여 이를 정당화하게 한다. 수학의 개념이나 원리 법칙을 도출하는 과정과 수학적 절차를 논리적으로 수행하게 한다라고 써 있어요. 우리 이 추론 능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떤 문제를 풀 때 그거에 답만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답을 구하는 과정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답을 구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개념이 사용됐고 어떤 원리가 사용됐고 어떤 식을 적용해야 되는지, 그 식을 적용했을 때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를 자꾸 생각하면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1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냥 눈으로 딱 봐도 그냥 답이 나오는 간단한 1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이거를 답만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여라 했을 때 답 얼마 이렇게 사고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상수는 우변으로 이항해야지. 그럼 이항이라는 의미는 뭘까? 항을 옮기는 거구나. 그리고 미지수 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x 앞에 있는 곱해진 수를 나눠주면 약분이 되는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x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뭔가 논리적인 사고와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개념들과 원리를 자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추론 능력을 기를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럼 세 번째, 창의 융합 능력 함량이라고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창의 융합 능력 함량.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럼 창의력이란 무엇인가를 좀 개념을 좀 알 필요는 있겠죠. 새롭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산출할 수 있는 수학적 과제를 제공하여 학생의 창의적 사고를 촉진시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학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자꾸 발문을, 질문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자꾸 사고를 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어떠한 개념이나 문제의 풀이 과정을 전달식으로 하면 친구들은 더 이상의 사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뭐 발표를 했을 때 그것이 너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답을 자꾸 대답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해서 수용적인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내가 답을 어떠한 질문에 내가 답을 할 때 이게 답이 뭐 맞는지 뭐 잘못됐는지 뭐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생각했던 의견을 제시하는구나, 제시할 수 있고 또 받아주는 분위기가 됐을 때 아이들이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창의적인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융합이란 용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여러 가지 수학적 지식, 기능, 경험들을 연결하여 수학과 타교과나 생활 속의 지식, 기능, 경험을 같이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과와 생활 속의 다른 지식들을 연결시켜서 지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친구들은 수학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몸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창의융합 능력 함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 뭐 있냐면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요.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은 말을 하는 거니까 뭐 국어 시간에나 뭐 이렇게 하는 거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수학에서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학 용어, 기호, 표, 그래프 등의 수학적 표현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며 수학적 표현을 만들거나 변환하는 활동을 하게 한다. 수학적 아이디어 또는 수학 학습 과정과 결과를 말, 글, 그림, 기호, 표, 그래프 등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과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함양하려면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될까가 보인다는 거죠.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설명해서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달식을 해서는 친구들이 이게 능력이 길러지겠어요? 안 길러지겠어요? 안 길러지겠죠. 당연히.
그럼 어떤 활동을 해야 돼?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을 했어. 그러면 그 해결하는 과정이 존재할 거라는 거지. 그 존재하는 거를 뭐 다른 친구들 앞에서 아니면 선생님 앞에서 본인이 생각한 과정들을 이렇게 수학적 기호나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꾸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업의 형태는 어떻게? 그리고 모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친구한테 내가 이해한 것, 내가 여기까지 이해한 것들을 서로 나눈다는 거죠. 뭐 한 명이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모둠 학습하면은 뭐 공부 좀, 수학 좀 잘하는 친구,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친구를 이렇게 해서 잘하는 친구가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게 하는 수업을 하기도 해요. 그 수업의 형태가 나쁜 건 아니지만,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그게 아니라, 적어도 기초가 좀 부족한 친구도 100은 생각할 수 없지만 10, 20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10, 20 생각한 거를 서로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모두먼이 있으면 이 모두먼 모두가 조금씩 수학적 기호나 용어들을 사용해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이 길러진다는 거죠. 5번째 한번 보면 정보처리 능력 함양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진짜 꽤 오래됐죠. 컴퓨터가 발달되고, 컴퓨터가 발달되기 전에는 뭐 계산기를 사용했던 시절부터 수학교과에서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외국 수학교육의 사례에서 보면 뭐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픽 계산기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을 해요. 시험 때도 사용을 해요. 왜? 그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기도 하고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기도 하고 그걸 이용해서 어떠한 복잡한 식의 계산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럼 이런 걸 활용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좀 쉽게 할 수 있게 수학교육을 해요. 그럼 계산 능력이 떨어지지 않나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사회는 내가 뭐 엄청난 자릿수의 계산을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게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미래사회에 필요한 지식은 어떠한 과제라고 하면 어떤 그 과제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찾아내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려면 창의적인 사고하고 융합적인 사고가 같이 길러야 된다는 그거를. 근데 그거는 기르지 않고 단순하게 단순 계산을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간을 소모한다는 건 지금의 수학 교육이랑은 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처리 능력은 뭐냐면 다양한 어떤 그런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얘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거. 계산기,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적 도구라고 하는데 이걸 통틀어서 그런 공학적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보면 태도 및 실천 능력 함양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학을 생활주변과 사회 및 자연현상과 관련지어 지도하여 수학의 필요성, 수학이 왜 필요한지 유용성 많은 것에 활용이 된다. 유용성. 그러니까 수학의 역할, 수학의 가치 이런 걸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결국은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 호기심, 자신감 이걸 가지게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2015에서는. 우리 친구들 알다시피 OECD에서 평가를 하죠. 뭐 과학, 언어, 수학 뭐 이런 것들. 매년 평가할 때 보면 뭐 5위권 안에 늘 들어요. 수학이.
뭐 40몇 개국에 조사를 하면은 유럽에 있는 뭐 국가들 이렇게 좀 선진국이죠. OECD에 가입된 국가들은 상당히 상위 랭킹을 하고 있는데 성적으로만 보면 수학에 대한 흥미도를 보면 정말 저 밑에 하위 뭐 10% 20% 안에 들어요. 그럼 아이들은 수학을 즐겁고 흥미롭고 이게 가치가 있어서 수학을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그게 스트레스라는 거죠. 스트레스지만 할 수밖에 없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참 흥미로운 과목이고 즐거운 과목이고 라고 하는 거를 아이들한테 인식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수업을 해야 돼? 그렇지. 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이 수업하는 걸 듣고 받아 적고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을 해서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게 생활과 관련이 있고 유용하고 참 가치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참 즐거움을 찾을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상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의 수학교과에서의 6가지 역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뭘 길러야 되는지 수업 시간을 통해서 수학교육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능력을 길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